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받은 손동유라고 하고요. 저희들과 함께 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시흥을 다시 보고 무엇을 기록하면 좋겠는지 고민해보고 실제로 기록하는 연습도 해보고 특별히 구술 기록을 만드는 방법을 좀 집중해서 실습도 해보면서 나중에 더 성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이제 10강좌 중에 우리나라의 1999년에 기록관리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기록을 다 관리하게 이제 제도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급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기록관리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 20개 학교에 기록관리 학과가 전국적으로 있는 그 형편인데 그 기록관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우리의 10강좌 안에서 소화하기는 이게 벅차서요. 대략 어떤 내용들인지 기록관리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어떤 범주들이 들어가는지는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손쉽게 나와 내 주변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구술 방법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중간에 자기소개하면서 시흥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던 것처럼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살기는 서울서 살면서 이렇게 활동은 뭐 지역 망라하지 않고 서울 경기 일원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흥과 관련해서 깊은 이해가 또 역사, 특히 시흥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심을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현장 답사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3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복해서 더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첫 시간으로서 도대체 기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개념에서부터 또 공공기관에서 기록이라고 여기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 민간 분야에서 기록이 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것에 대한 개념을 좀 오늘 서로 소통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록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대해야 될 거냐 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못 그린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커서 머리가 좀 커서 생각하니까 그림 못 그린다고 혼낼 일이 아닌데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미술 선생님들이 너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리니 그러고 혼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하늘에 해는 그리지 마라. 전봇대와 전선은 그리지 마라. 그 이유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어디나 그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그리지 말고 좀 다른 걸 그려라 이렇게 뭔가 유도하는 말씀이셨을 텐데 어린 제가 들을 때는 뭘 이렇게 나보러 못한다고 그러고 뭐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면 좀 주눅 들어요. 아직도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상한 지렁이 같은 선을 그린 이유는 저렇게밖에 저로서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선은 점선은 기록이 단절된 시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실선은 기록의 문화와 제도와 전통이 있는 시기를 의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린 건데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기록 관리, 기록을 중요시 생각하고 잘 만들고 그거를 잘 갖고 있다가 후대에 전승하고 그래서 교훈으로 삼아서 잘못된 일은 다시 하지 않고 잘된 일은 배워서 또 하고 이런 문화가 대단한 그런 문화가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입증하는 사례가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해서 어떤 나라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세계 사람들이 다 교훈 삼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세계 기록유산을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11개나 지정받았어요. 잘 아시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조선시대의 많은 기록물들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고, 유네스코에서 그 기록유산을 지정할 때는 그냥 명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너네는 세계적이니까 의미와 가치가 있어, 이렇게 명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존 환경을 갖추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훼손 안 되게 보존할 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각서와 계획이 있을 때 그 명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11개 기록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그렇게 안전한 보존 환경에서 지금 보존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요. 현대의 기록물 중에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아주 어려웠던 일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한 기록물, 세계적인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 기록도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근대 이전의 기록들인데,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거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이야기하자면, 조선왕조실록은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사관들이 사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초를 만들고 세 번째 이제 완성되는 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왕이 그것을, 당대의 왕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죠. 이거는 사관의 의지로 왕이 좀 갖고 와봐 그러는데 실사옵니다, 이 의지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그 제도화한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존을 할 때에도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잘 보존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보존했죠. 여러 곳에 서고에다가. 그리고 그 종이의 재질도 한지기 때문에 보존성도 우수하고, 여튼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의 실물을 이 21세기 현대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려면 어느 한 부분, 뭐 내용이 우수하다, 뭐 양이 많다,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보존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그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환경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기록이 잘 만들어졌냐, 좋은 기록이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나라는 그 좋은 어떤 결과물로서의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대 환경이 그랬던 것도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조선왕조실록 같은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법전에서는 지금 표현으로 그 조문에, 법이 있으면 여러 조문들이 있잖아요. 한 20% 이상이 기록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시대 이전에 왕조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나라의 법에서 다루고 있었다라는 건 또 다른 나라랑 비교되는 우리나라 기록문화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죠. 그랬던 저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러한 법과 제도를 그 시대에 맞게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바꿔오고 있었는데, 18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익 경쟁이 시작되고 전쟁도 불사하고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막 혼란, 특히나 이제 아시아 쪽으로의 어떤 침략,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한반도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고, 또 한반도 내부에서도 지배 세력과 또 이 피지배 세력 간의 내적인 갈등도 겪어야 됐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처하고 있는 중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해버리게 되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하고 1910년에 확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먹은 게 아니고 이전부터 찬찬히 준비를 했던 거죠. 이 한반도를 복속시켜야 대륙으로 나갈 수도 있고 더 넓은 그 약탈을 자행할 수가 있으니까 한반도는 완전히 자기네 것화하고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욕심들을 부리는 그런 계획과 작전을 짰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나 제도나 전통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자료, 기록은 남기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건 함부로 여기고 버리던지 그리고 값어치 있는 문화유산들은 훔쳐가고 그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에게 한 기록 관리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그런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점선은 적어도 이제 일제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1945년에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우리도 동시에 해방이 됐고 하지만 바로 38선이 그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분단은 완전히 고착화돼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이제 남과 북이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남과 북은 또 체제 경쟁을 했어야 했고 뭐 이북은 잘 모르니까 놔두고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상당 시기 독재 정권이 있었고 또 군인이 정치를 했던 시기가 있었고 우리가 그 시기를 지금은 이제 유화된 표현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위주의 시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전쟁 이후에 어떤 생존권적 이 삶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그런 시절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절들, 이런 시절들의 기록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누가 뭐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논의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이어온 우리 기록 문화의 전통은 일제 때 단절되기 시작해서 일제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복구되지 않고 그 단절의 시대를 좀 더 걸어올 수밖에 없었죠.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살짝 고매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이상한 농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요즘 휴대폰으로 사진 많이 찍잖아요. 특히 무슨 식당 같은 데 가면 음식 나오면 사진 찍는 분들 많이 있죠. 어디다 올리고 뭐.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 가면 사진 찍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부적절한 관계에서 여행을 가면 막 사진 남기나요?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런 것이 그건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어떤 정권이나 정치 권력이 자신 있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전면적으로 소통하고 싶으면 잘못된 것도 인정할 줄 알고 또 기록을 되도록 남겨서 나중에 평가받고 싶어하고 이런 게 속성인데 좀 우리가 하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고 우리끼리 결정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되도록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기록도 되도록 빨리 없애고 싶고 이제 그런 게 그냥 인지상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기록물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뭐 상징적으로 아까 99년에 기록관리법이라는 게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법이 생긴 것도 참 그런 것이 1980년대에 우리 사회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격동의 뭐 그 이전부터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지만 그 1987년에 특히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하자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통과 설왕설래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게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환원됐다 이렇게 저도 얘기하지만 당시를 겪는 그 시기를 겪었던 분들한테는 그냥 매일매일 그 이야기들이었죠. 매일매일 그 이야기들이었고 그것이 현실화된 다음에 그 기쁨이랄까요? 이런 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고 그런 이제 승리적 경험을 한 분들이 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지? 대통령 직선제가 됐는데 이러면 다 된 건가?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지 더 발전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한 집단이나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온 바를 보려고 우리나라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우리 자료가 일본에 더 많이 가 있고 또 미국에 가 있고, 가서 열람을 하고 복사라도 해오려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해와야 되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의 기록은 우리가 잘 만들어서 잘 갖고 있다가 후대에 잘 넘겨주는 제도를 만들자 하는 요구들이 1990년대 내내 있어 왔습니다. 주로는 이제 연구자들 중심으로 뭐 정치학, 역사학, 뭐 사회학 등등 많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다가, 그러면서 외국의 제도나 이런 것들도 배워오면서 차곡차곡 의견이 모아져서 99년에 비로소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랬는데 시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문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 대학원에 그 기록관리 학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양성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보니까 대통령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대통령이 재임했을 시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모든 것이 대통령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기록은 일반 기록관리법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로 대통령 기록관리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잘 다루자 했던 게 2007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관련한 중요한 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기록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이 있어서 이 두 축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1999년, 2007년 이렇다 보니까 법으로는 지금 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록관리라는 것이 처음에는 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불편한 점도 좀 있었는데요. 하고 보니까 그 편리함을 금방 깨닫게 돼서 아주 빠른 속도로 공공기관에는 그 기록관리 제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시흥시청에도 기록관이 따로 있죠.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행정문서들을 그 기록관을 거쳐서 폐기할 것들은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건 이관하고 이런 제도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게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각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든지 아니면 검증 안 하고 총무과로 다 넘겨버리든지 거기 문서 담당자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자그마한 기록 하나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언제 적법하게 폐기할 만해서 폐기하는지 이런 근거들이 다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길 것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서 국가기록원에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저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는 그런 때가 왔고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실선의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점선과 실선을 오가면서 하나 상징적인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 기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99년에 기록관리법이 생길 때의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퇴임할 때 대통령 관련 기록,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이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작성한 기록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그 비서진, 보좌진, 또 안보 보좌진 이런 사람들이 만든 기록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20만 건을 남겼었습니다. 사실 20만 건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죠. 뭐 얼만큼인지. 지금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숫자 기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시에 약 20만 건을 남겼는데, 역대 대통령분들, 그러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요 재임기가 약 50년 되는데요. 이때 모든 대통령님들이 남긴 자료를 다 합치면 1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퇴임하실 때 역대 대통령 다 합친 것보다 2배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이 기록관리하는 사람들은 애정 어린 비판을 했어요. 애정 어린이란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건 참 잘했다. 그리고 이전 정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남긴 것도 성과다. 그렇지만 당대 법을 만든 대통령과 그 보좌진이라면 더 꼼꼼히 했어야 된다. 20만 건 턱도 없이 부족하다. 누락된 것도 많고 관리 잘 안 돼 있다. 이런 비판을 했던 거죠. 그 다음 대통령이 두 분 다 돌아가셨군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는 기록 관리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컴퓨터나 인터넷이 급속하게 활성화되던 시절이어서 이른바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기록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긴 했죠.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시에 기록물 수량을 이관한 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네? 맞추시면 저는 드릴 기누가 없네요. 네? 100만 건. 조금 더 쓰시죠? 200만 건. 850만 건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그러니까 그거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과 그렇지 않은 시절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는 남길 만한 건 다 남긴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한 3, 4년 걸려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 3, 4년 걸려서 파악이 됐습니다. 대략 어떤 목록. 그리고 대통령 기록 중에는 아직도 열람할 수 없는 비밀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비공개 기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밀 기록 같은 건 목록조차 공개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뭐 30년이면 30년 지정한 기간 이후에나 열람할 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잘 남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당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다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 퇴임할 때도 비슷한 숫자의 기록물을 남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물음표들은 있습니다. 퇴임하던 그 해 초반에 공개했던 거랑 마지막에 공개한 숫자가 격차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아직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는 게 있고요. 여튼 그 많은 기록물 안에 어떤 기록들이 들어있는지는 그 또한 몇 년 지나야지 그 결과가 나와서 좀 보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량으로 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의 문제예요. 누가 남기고 싶어서 남기고 싫으면 안 남겨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국가적 기록이라고 한다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남겨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상식이 됐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빠른 속도로 한 사회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했던 게 지금 보시는 저 선처럼 과거에 오랜 동안 그런 문화와 전통의 습관이 우리한테는 있기 때문에 단절의 시기를 거쳤어도 다시 새롭게 제도를 도입할 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걸 흡수해서 정착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는 적어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 또 중앙행정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데들은 기록을 의무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믿고 동의해주고 더 잘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기록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는 거는 물론 격려도 있지만 또 많이 이용하면 돼요. 내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이런 기록물도 한번 찾아보고 많이 이용하면 그걸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더 편리하게 서비스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는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흐름들을 거쳐왔는데요. 여기서 기록 관리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용어는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밑에 그림을 좀 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요즘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참 많이들 씁니다. 아카이브 많이 쓰는데
저도 어렸을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아카이브라는 단어 못 본 것 같아요. 99년에 기록관리학이라고 공부로서 처음 접하니까 그때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막 쓰더라고요. 처음 봤고요. 요즘도 저 단어 생긴 모양새를 보고 어치브라고 읽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치브가 훨씬 익숙하잖아요. 뭐 지문이 훨씬 익숙하다니 제가 뭐 영어 꽤나 잘하는 사람처럼 그거 아니고요. 어치브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죠. 아카이브란 단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아카이브란 용어는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또 똑같은 표현으로 레코드도 기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기네스에서 신기록 뭐 경신했다, 올림픽 기록 경신했다 그럴 때 화면에 이렇게 뭐 뉴 레코드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록도 레코드고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록도 레코드고 그런데 레코드도 기록이고 아카이브도 기록이면 어떤 차이가 있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레코드는 일반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를 중심으로 한 기록류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되고 과정을 남겨야 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그거는 이제 공문서들이 있겠고 필요하면 사진이나 도면이나 목록 같은 게 첨부될 수 있을 것이고 주로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레코드가 됩니다. 근데 레코드는 그 기록이 기능을 하다가 자기 역할을 하다가 자기 역할을 다 하면 폐기할 수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문서보존연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존연한. 우리나라는 7개 단계를 두고 있는데 1년짜리 문서, 3년, 5년, 10년, 30년, 준연구, 연구 이렇게 7개 단계를 둬서 이 기록은 5년까지는 일단은 둬봐. 그때 가서 평가하자. 그래서 더 필요하면 보존기간 좀 연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록을 남기고 폐기를 하고 그래서 레코드로 만들어진 그 기록물들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는 폐기될 수 있어요. 근데 레코드로 만들어진 것 중에 이거는 중요하니까 오랫동안 보존해 라고 하면 이건 이제 영구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구 보존이 필요한 그 기록들 그걸 외래어로 아카이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라고 하면 얘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같이 가는 기록이다. 그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레코드 중에 아카이브로 되는 것만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의 범주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기록의 그 대상구는 되게 넓다는 거죠. 그런 문서도 될 수 있고 사진, 영상, 심지어는 기억과 경험, 책자, 어느 동네 다 아카이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로 말이 되는 기록의 범주랑 레코드로 말이 되는 기록의 범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외국에서 영어권 나라들에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기록을 아카이브라고 하면서 그 아카이브를 다루는 기관도 아카이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카이브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영구적인 기록, 그리고 영구적인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국가기록원의 영문 명칭이 내셔널 아카이브예요. 반면에 이제 아까 언급했던 예를 들면 시흥시청의 기록관, 또 무슨 도봉구청의 기록관, 이런 기록관은 굳이 영어로 한다면 레코드 오피스나 레코드 센터. 그래서 거기서는 행정기록만 관리하다가 보존연한이 긴 것들은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국가기록원에서 판단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들 보존하고 안 그럴 것들은 버려도 되는 것들은 폐기하고. 근데 그 폐기할 때는 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무엇을 폐기했나 폐기 목록을 꼭 남겨야 됩니다. 책임 있게 그 일을 해야죠. 기록물은 한번 폐기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게 중요한지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랬을 때 아카이브나 레코드라는 말이 이제 종종 우리 주변에서 앞으로 더 등장을 할 텐데 둘 다 기록은 맞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조금씩 더 쓰이는 게 있습니다. 아카이브, 그래서 이제 아카이빙, ing 붙여서 기록화한다, 혹은 기록 관리 업무를 한다 라는 걸 이제 아카이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기록화한다, 기록 관리 업무를 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아카이빙이라는 외래어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좀 애매한 거 한 가지는 이제 외국에서는 기록 관리를 주로 하는 이 전문가들을 아키비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아키비스트에 해당되는 우리말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직업으로서는, 공무원 직업으로서는 기록 연구사 해갖고 옛날에 박물관 학예사처럼 이렇게 직렬을 새로 신설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록관리 전문가를 지칭하는 적당한 표현은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좋은 단어가 생각나면 제안을 해주시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김기석 교수께서 어떤 자리에서 좋은 생각이 났다. 기록할 때 기자, 선비사자에서 기사라고 부르자. 좋았는데 부르다 보니까 막 박기사, 김기사 서로 그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뭐 기사라는 직업 가진 분들이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그건 이제 서로 익숙하지 않아갖고 잠깐 반짝하다가 사용을 안 하네요, 요즘엔.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더 강조드릴 거는 기록물을 적당히가 아니라 적법하고 적절하게 폐기할 걸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을 공공기관에서는 저 오른쪽 아래 잘 안 보이죠? 유인물 보시면 기본적으로 3가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역사적 평가, 법적 평가, 행정적 평가, 이렇게 이제 3가지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집단의 역사를 나중에 쓴다고 할 때 도움이 되겠냐 라는 측면의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가치라는 거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법적 이 소송관계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이롭게, 나를 입증하는데 필요하겠느냐 라면 남기고,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 그럼 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가치라는 거는 이 기록이 남아있을 때 얘를 참고하면 일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냐,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 얘는 가치가 높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낮은 거고. 그래서 보통 3등급 상중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 3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높다면 그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죠. 함부로 버리진 않죠. 말로 하니까 좀 딱딱한데요. 이제 세입자다. 제가 어디 집을 이제 세를 얻어서 들어간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하기로 했다. 계약서를 쓰잖아요, 보통.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데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저도 잘 내고 잘 살다가 정해진 기간만큼 살다가 나왔어요. 나오면 계약서 열어볼 일이 없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계약서를 이사 나올 때까지 갖고 있는 이유는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갖고 있는 거죠. 계약서 일 없이 계속 열어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얼마에 계약했더라 계속 열어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동안은 법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사를 나오면서 이 계약서는 이제는 필요 없구나.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잘 살고 나왔으니까 버려도 돼. 그러면 이제 걔는 법적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집에서 4년간 살았던 나의 이력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이 시기를 입증할 이 계약서 하나는 기념으로 갖고 싶어. 그러면 그 계약서는 그때부터는 법적 가치는 없을지언정 나에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또 새로운 기록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뭔가를 평가할 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자료, 우리들이 만들어냈거나 우리들이 얻거나 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자료들은 평가를 저런 공공기관의 잣대를 활용해서 우리가 더 가미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더 부여하기로 해. 나는 뭐 법적 가치는 인정 안 해. 행정적 가치는 인정 안 해. 나는 역사적 가치만 볼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게 민간 기록 영역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이런 논조가 반복이 될 텐데요. 공공기관이나 학문 영역에서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참고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에요. 너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이제 이렇게 옷장도 있고 서랍장도 있고 그렇다고 할 때 보통 그 서랍장에다가 막 그 겨울 파카를 꾸겨서 넣고 이 장롱에다가 속옷 쫙 걸어놓고 이런 분들은 잘 안 계시잖아요. 큰 옷들은 이렇게 장롱에 걸어놓고 작은 뭐 이렇게 손수건, 속옷 이런 거는 서랍에 넣고 그건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서랍을 열었는데 속옷을 앞에다 놓을 거냐, 손수건을 앞에다 놓을 거냐, 양말을 뒤에다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 그거는 그 서랍 사용하는 사람 입장이, 그 사람 마음이죠. 너는 왜 팬티를 왼쪽에다 놓고 양말을 뒤에다 놨어? 손수건을 뒤로 놓고 양말을 빼야지. 이게 말 아니죠, 이거는.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물을 우리가 정리할 때에도 큰 원칙은 어떻게 하는 게 경험적으로 좋더라 하는 거는 공공기관이나 학문 영역에서 나온 그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차용을 하고 그 부분적인 거는 마을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편리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람은 책상 정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책상이 막 어질러져 있어요. 책상 정리를 못해요. 이거는 제 표현이에요. 그거를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가 잘 돼 있어도 어딨더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난잡해도 딱딱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깨끗함을 기준으로 못한다는 얘기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의 질서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그냥 무심결에 저거는 정리 안 된 책상, 저거는 된 책상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질서가 다를 뿐이지. 근데 이제 진짜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제 너저분한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민간 영역의 기록은 태생과 내용도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청소 한 번씩 대청소 같은 거 하시잖아요. 대청소 안 하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다 끄덕끄덕을 안 하세요. 청소를 대체로 안 하시는 걸로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한 번 한다 그럴 때 뭐 버리잖아요. 이렇게 버릴 때 그냥 확 버리질 않고 이렇게 한번 보죠. 들고 이거 버릴까 말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몇 초 안 되는 시간에 막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뭐 아이들 옷 같으면 이거 이제 언제 누가 줬던 거, 뭐 샀던 거, 어디 데려갈 때 입혔던 거, 뭐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아우 얘는 못 버리겠다. 그리고 못 버리는 게 있고, 아우 얘는 이제 지겨워 버려.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정말 큰 맘 먹고 버리는 것도 있고. 그게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기록물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평가에 저런 우리 머릿속에 법적인 기준, 행정적 기준, 역사적 기준 이거 아니고 그 옷에 얽힌 일화, 그 옷을 입었던 사람에 대한 추억, 그게 결국은 나의 삶이고 내가 맺어왔던 관계의 흔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물을 우리가 이제 어떤 분께서 야 이거 시흥시청 역사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너네가 가서 이걸 수집해다가 잘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써.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볼까 하면 계산이 나오겠어요? 참 어려워요. 그거 돈으로 계산하기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강의 중에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제 1차적으로 정리하고 하는 강의를 지금 안산에 그 세월호 관련한 그 4.16 기억 저장소라는 세월호 관련한 기록만 전문적으로 모으고 관리하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록팀장한테 강의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세월호 사례도 조금 설명하면서 기록물을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강의를 의뢰했냐면 실물 기록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수집해 본 사람이 국내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 면에서 그분한테 우리가 들을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경험이 제일 풍부하다 해서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의 이제 지금 유품들을 저희가 잠깐씩 접하게 되면 학교에서 받았던 가정통신문, 꾸깃꾸깃해진 거, 친구랑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이게 우리들이 현실을 사는 시장, 마트에 가면 그거 돈으로 매겨질 수 없잖아요. 폐지를 버린다 해도 가정통신문 한 장 그거 얼마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너무너무 소중한 그 우리 아이의 흔적인 거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기록은 물건이 아니에요. 관계의 흔적이고 내 삶의 흔적이고 우리 인류의 살아온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기록을 만드시거나 모으거나 할 때는 제일 기본적인 자세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존중감? 그 기록에 대한. 이거는 남의 삶을 우리가 접하는 과정이니까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나 그분들이 살아온 내력이 있고 그 안에 눈물과 피와 웃음과 감동이 있는 건데 그거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뭐는 가치가 있고 뭐는 가치가 없고도 좀 들여다보고 그 기록물이 갖고 있는 주변 이야기도 들어봤을 때 정말 그 기록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저런 법적, 행정적, 역사적 잣대도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삶을 대하듯 기록물을 대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을기록학교를 함께 하시게 됐는데 제일 처음 강조해서 머릿속에 좀 같이 약속을 하실 게 우리가 얻게 되는 기록,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록은 남의 삶을 대하듯 하자라는 작은 약속을 하면서 이제 첫날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설명을 드릴 거는 그러면 기록을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록을 관리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뭘 관리를 할 대상이 이 손에 잡혀야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획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기록을 모아오는 과정. 모아오는 거는 조금 나눠서 얘기하면 만드는 것도 있고 수집해오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일단 한 곳으로 모아내겠죠. 이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수집만 하더라도 나중에 그래서 수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강의 시간을 두겠지만서도 무엇을 수집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다 다루죠. 문서, 사진, 도면, 대장, 포스터, 무슨 기념품 다 다루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거나 혹은 개인이거나 했을 때 아무리 공동체라고 해도 공공기관처럼 그렇게 많은 유형의 기록물을 다루기가 벅차요. 그만한 인력도 없고 꽤 벅차십니다. 그래서 저는 유형이나 내용에 있어서 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하자 라고 정하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정한 다음에 그 범주 안에만큼은 꼼꼼히 한번 챙겨보자 했을 때 이제
시간 계획도 나오고 방법 계획도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 수집 과정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튼 기록을 모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장 정리하듯 정리를 잘 해놔야지 꺼내 쓰기 좋죠. 내 책상이라면 어질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다른 표현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공동으로 쓰는 책상이면 맨날 있던 곳에 가위가 없고 맨날 있던 곳에 매직이 없고 그러면 동료들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같은 범주의 기록을 나눠보고자 하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얘는 여기다 놓기로 해. 얘 빌려갈 때는 일주일 이상 혼자 보지는 말기로 해.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약속을 정하고 이용하기 쉽게 배치해 놓고 또 논리적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관리하는 일이에요.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뭐랄까 온도나 습도나 이런데 종이 기록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전자 기록도 이 컴퓨터 기록도 함부로 방치해 놓으면 이유 없이 막 날아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보존까지가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모아오고 잘 정리하고 분류해서 안전한 곳에 놓는 이런 보존하는 것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라면 마지막 단계는 이제 나누는 단계예요. 기록물이라는 건 기록이라는 건 나눠보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지 누가 혼자 갖고 있으려고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나의 일기, 나만의 추억이 묻은 어떤 비밀스러운 자료 이런 것들은 그 의미가 있을 때까지는 나 혼자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2명 이상의 집단에서 기록을 공통으로 관리한다는 건 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이걸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여지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나눔의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그 이른바 인터넷 환경에 살고 있고 전자기록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검색어를 넣어서 입력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값이 쭉 나오면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 들어가서 또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앞단에서 벌어지는 일은 잘 기억 못하고 아니, 기억이 아니죠. 인식 못하고 보여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갔어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조직도를 보고 시민소통 담당관실의 전혜선 책임관님 전화번호를 얻어요. 좋죠. 금방 앉은 자리에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그 번호가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앞에 있었던 일은 별로 우리 관심사가 아니죠. 우리는 정보를 이용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마을기록 이용자가 아니라 마을기록 기록자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앞단의 긴 일을 하시고자 모든 분은 다 아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입장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중요한 기록인지 기획해내고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만드는 게 좋을지 만들어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게 좋을지 수집해내고 이걸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제공해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마을 기록자, 마을 아키비스트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걸 전제로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혹시 나는 그럴 생각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잠깐 최면을 걸어서 나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얘기 안 하고 손에 잡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실물 기록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말한 거는. 그렇지만 이제는 기억을 한번 기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왜 그러냐?
모든 기록이 완전할까요? 이건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역도 있고, 기록은 있지만 그 기록 자체가 불완전해서 내용이 다 파악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기록의 그 숫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어서 잘 모르고, 요즘은 있다 해도 바로바로 열람이 될 수 없어서 모르고, 게다가 이 문서 기록이라고 할 때 문서 기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진실이냐, 이것도 100%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실수로, 문서 작성자가 실수로 틀렸던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다르게 기입했던지.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죠?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창피할 뻔했는데. 없죠. 그거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살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일기는 100% 진실일까요? 자기가 자기와의 대화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기도 그게 100% 참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모른다 그러냐면 제가 제 일기가 100% 참은 아니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검사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일기 썼을 때 생각하면 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튼 문서 기록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도 그렇게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참이 아니거나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억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기억,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했어요. 뭐 이 전 지구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두 분은 너무 특별한 인연이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만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특별한 확률에 의해서 만나셨는데, 이분들이 댁에 들어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할까요? 여기 왼쪽 분은 1분 얘기하실 수 있고 오른쪽 분은 2시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기의 기억과 묘사하는 능력과 어떤 공감한 지점과 그것을 소화하는 능력과 표현하는 방법과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 나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한다는 거는 맞냐 틀리냐로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다, 이건 누구의 경험이다, 이건 누구의 기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잘못된 기억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점이 구술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만나서는 구술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는데, 여튼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이거는 그 사람만의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기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왜? 관공서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나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한 사람들의 기록은 본인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남아요. 심지어 이제 고위층 관료들, 뭐 장차관들은 언론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했다, 뭐 어디 갔다, 뭐 누구 만났다, 그죠? 근데 우리들이 뭘 한 거는 신문에 그렇게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아카데미 왔다 간 게 내일 아침 동아일보에 나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 그래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데 저 사람들은 내 일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너네한테 관심 없어. 근데 자꾸 나와요, 신문에는. 그죠? 물론 관심 있는 경우도 있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고 싶은 역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역사책을 내죠. 특히 학교, 무슨 학교 몇십 년사, 회사, 무슨 사, 사사, 30년사, 40년사, 지방자치단체, 시흥 100년사, 이런 거 내시잖아요. 최근에 나온 시흥시 100년사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풍부한 내용을 갑자기 아부하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다른 데 비해서 좋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학교를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다니신 분 계시고 중학교 다니신 분 계시고 또 고등학교까지 다니신 분 계시고 대학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할 텐데 내가 나온 학교의 홈페이지는 요즘 거의 다 있으니까 가서 역사라는 메뉴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학교의 역사라는 게 인가 언제 받았나, 정원 조정 어떻게 됐나, 교장이면 교장, 총장이면 총장 어떻게 바뀌었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학교 동창회를 한단 말이에요. 가갖고 학교 인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기억이 아니면 총장이 누구였더라, 교장이 누구였더라 이런 얘기 합니까? 뭐하고 놀았고, 누구랑 싸웠고, 누구는 아주 꼴보기 싫었고, 그죠? 아, 걔는 참 뭘 잘했는데 걔 어디서 뭐 하나 몰라?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뭐 정원, 인가, 무슨 부지 얼만큼 넓힌 거, 뭐 학교 자산이 얼마 된 거, 우리는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나의 삶이 묻어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의 시흥의 역사도 그랬을 때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풍부한 역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흥이 언제 시흥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유래가 됐고 또 이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시흥 지역에 모여서 사는 이 주민들의 그 각각의 삶의 근원들은 어떻고 이런 걸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우리들의 삶이 소통되고 우리들의 어떤 삶의 궤적이 묻어있는 역사를 가지고 자꾸만 떠들고 이야기할 때 가까워지는 걸 거고 그게 역사일 텐데 관공서에서 나오는 역사는 책꽂이에 꽂아놓는 용도의 역사책으로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그런 역사는 이제 여기까지 앞으로는 좀 더 살아있고 주민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결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역사는 누구누구 특정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거다. 여러분들이 기록자가 돼서 우리들의 삶을 기록해달라. 물론 뭐 어떤 예쁜 문장을 쓰거나 또 역사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전문가분들은 있어야 되겠죠. 요소요소에. 그렇지만 풍부하게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고 이걸 역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는 반영시키는 일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손잡고 더 늘려갈 그분들. 그래서 시흥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자료가 기록이 역사에 반영되는 거를 실현하려고 이 마을 기록 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자료 또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기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물건으로서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 삶의 흔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히 역사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기억과 기록들, 그 다음에 우리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기억과 기록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저 중에 어떤 한 축만을 중심으로 역사가 써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과 소통을 얻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지까지는 우리가 그런 새로운 어떤 역사서술의 지도가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저도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렇게 주민이 참여해서 기록을 만들거나 수집해갖고 자신들의 지역의 역사 편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했던 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흥의 어떤 시도가 적어도 우리 전국 단위에서는 뭔가 모델이 되고 표본이 돼서 다른 지역에까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에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요 뒤에 뭐 두뇌 그림이 있고 이런 거는 저 구수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려놓은 건데 다음 시간에 요건 하기로 하고요. 이 전 그림 7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개념 삼아서 아카이브, 레코드, 아카이빙, 아키비스트 이런 외래어들을 얘기했고요. 다만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아카이브는 영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고 레코드는 업무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행정 기록이기 때문에 두 용어 다 기록으로 표현되지만 내면에는 약간 의미 차이가 있다. 요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의 그 아카이브라는 표현이 또 다르게 쓰이는 게 그러한 영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다루는 기관도 아카이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카이브에 대한 어떤 상을 이렇게 그 개념도로 그려본 건데요. 가운데 아카이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록물을 관리하는 이제 기관이 있을 때 왼쪽에 보면은 이제 한 기관에서는 자기 기관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일과 관련된 자료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오른쪽 네모는 이 기관이 표방하고 목적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을 담아서 그 지향과 관련된 자료는 또 특별히 따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카이브라는 것은 자기 기관의 기록물을 잘 관리한다면 그거는 그 기관이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임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조직이 지향하고 뭔가 좀 나가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 주제 기록을 잘 관리한다면 그 조직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기 기관의 역사를 존중하고 또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제 기록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그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기본 그림이고 위쪽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명시한 거는 그렇게 아카이빙해서 아카이브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자료를 갖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요 개념도입니다. 이 그림을 민간 영역, 우리들의 동네로 한번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소모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개인일 수도 있어요. 나와 관련된 자료를 내가 잘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나의 삶을 누가 봐도 부끄럼 없이 떳떳이 살았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를 모아갔으면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와 비슷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제공해 주겠어, 나누겠어 라는 선의의 마음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 기록을 잘 모아서 갖고 있고 여러 사람들하고 나누면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공사가 있을 때 공사 그 현황판이 요즘은 서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명칭이 있고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고 공사하는 업체명은 뭐고 각각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 계신데 그런 공사 현황판 보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거 불과 10년 안쪽의 일 아닌가요? 대략? 예전엔 잘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땅을 파는지, 판 데를 왜 또 파는지, 언제 끝나는지,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 애들 막 학교 가는데 보도블록 다 뒤집어 놨는데 찾길로 막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불과 10여 년 전에도 그랬어요. 서울이고 경기고 어디나 가면. 근데 요즘에는 조그만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책임자 연락처를 딱 붙여놓잖아요.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그러고 동회라고도 그러고 그랬는데 옛날에 동회를 가면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들어간 것만 했는데 화가 나 있어 직원들이. 너 왜 왔냐라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말 붙이기가 참 힘든 거죠. 기억이 생생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민등록증 뭐 지장 찍으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싸움 났던 데인 줄 알았어요.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 그랬던 게 우리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뭐 대단한 정보였던 것 같았던 그 공사 정보들도 교류를 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막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시흥시청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흡수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를 아주 친절하게, 친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많이 주고 계세요. 그거는 시흥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에서 과잉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과잉이 아니라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흥시청은 초기 화면에서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정 주제 가려면 가고 이 행정 관련해서 오려면 시청 홈페이지로 오고 그렇게 길잡이 해놓은 데도 많지 않아요. 다른 데는 홈페이지 대문에 막 팝업 날라다니고 새 소식 막 번쩍번쩍대고 그러니까 114에 전화하는 게 빠를 정도로 왜 홈페이지를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과잉인 데가 있지만 과도기의 한 모습이라고 보고 여튼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화나 있지 않고 정보를 친절하게 공유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 관리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그 집단은 뭐 숨기려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려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계속 나누면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동네 소식도 알게 되고 어떤 중요한 정보도 알게 되고 역사적인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보 공유, 기록 공유를 통해서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문화적인 역량도 계속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채워진다고 봐요.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문화적 역량도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싸움이 많겠습니까? 폭력적이겠습니까? 억압과 착취가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양심이 강조되고 상식이 강조되고 서로가 배려하고 투명하려고 하고 이런 사회는 그래서 문화적 역량이 높은 사회는 싸움도 점점 줄어들고 폭력도 점점 줄어들고 배려가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점점 없어지고 살기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을 기록을 만들고 모아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 동네의 역사를 쓰는 재료를 마련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그마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기록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몇 군데 이런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저만 혼자서 주저했지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좀 더 우리 동네가 나아졌으면 좋겠어. 좀 더 이웃 사람들하고 기분 좋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아주 생활적인 요구에서 마을 기록을 관심 있어 하시는 거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웃하고 싸우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예쁜 모습으로 인사 잘하고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게 마을의 복원이고 행복한 동네가 되는 거겠죠. 분명히 마을 기록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그 마을 기록은 앞으로 그 우리가 눈에 보는 것보다 큰 잠재력을 갖고 자기 기능을 할 거라고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첫날이어서 이렇게 개념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술의 의미와 방법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아마 과제를 드릴 거예요. 과제는 인터뷰를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영상으로 찍는 것도 좋고 음성으로 녹음하는 것도 좋고 요즘은 전화기로 다 되잖아요. 대단한 카메라가 없어도. 그런 거가 이제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은 좋습니다. 그냥 눈 마주 보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거 메모를 해서 회의록 정리하듯이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과 관련된 과제를 드리고 이번 교육과정 안에 마지막 부분쯤 가서 서로 발표하고 나눠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구술 기록, 체록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꾸준히 만나면서 좋은 성과 서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